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이 작은 반도체 칩 하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상의 미래 전쟁사인데요. 이건 소설적 상상력에 기반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 패권 다툼의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우리가 앞으로 들여다볼 전쟁은요, 탱크나 미사일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과 경제, 그리고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 손톱만한 칩에 달려버린 시대, 그 거대한 서사의 막이 지금 오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5명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오국이라 부를 텐데요. 바로 세계 최강 미국, 무섭게 떠오르는 중국, 반도체의 심장 대만, 메모리의 제왕 한국, 그리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입니다. 이제 이 5나라는 각자의 운명을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최종 병기가 뭐냐? 바로 EUV, 극자회선 노광 기술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그야말로 현대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술을 손에 쥔 나라는 단 3곳, 바로 미국, 대만, 한국, 이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이너서클인 셈입니다. 그럼 2026년으로 시간을 돌려서 이 5나라가 각각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는지,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웠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국의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플레이어, 미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환상적인 칩을 설계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낼 공장이 자국에 없다는 겁니다. 생산은 전부 저 멀리 대만의 TSMC에 맡겨야 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왕인데 손발은 남에게 맡긴 꼴이에요. 이게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명확해요. 중국은 어떻게든 누르고, 동맹국들은 꽉 묶어두고, 필사적으로 자국 내에 공작을 짓는 거죠.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이 한마디에서 중국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첨단 기술을 구할 길이 사방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니 중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식은 버리고 완전히 새롭고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만리장성 전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 장비부터 소재까지 싹 다 국산화하고요. 14억 내수 시장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한테 무조건 국산 칩 써. 이렇게 강제하는 거죠. 기술 수준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쓰면서 외부 세계와는 아예 담을 쌓고 버티겠다는 정말 무서운 계획입니다. 대만의 상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공장 TSMC가 있잖아요. 이게 대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국조차 TSMC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대만은 중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또 가장 탐나는 목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인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타겟이 되는 거죠. 이 딜레마 때문에 대만은 전 세계로 공장을 내보내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은 아주 영리한 수를 둡니다. 어차피 파운드리 1등 싸움은 저들이 하게 두고 우리는 아예 새로운 판을 만들자 이거죠. 한국이 세계 최강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랑 계산하는 로직을 아예 하나로 합쳐버린 CIM 같은 신개념 칩, 그리고 AI 시대의 필수품이 된 고성능 메모리, HBM. 이건 TSMC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드는 제3의 길 전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이 말에서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때 반도체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국가대표팀을 꾸려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의 명운을 건 그야말로 올인입니다. 자, 이제 각자 생존 전략을 들고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시간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흐릅니다. 이때부터 각국의 전략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숨가쁘게 돌아가죠. 중국이 너희 도움 없이도 우린 할 수 있어 라며 5나노 칩을 딱 내놓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AI 칩을 공개합니다. 와중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일본은 기적적으로 2나노 제품을 만들어내죠. 기술적 돌파와 군사적 긴장이 막 뒤섞이면서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9년 3월에요. 대만의 규모 7.5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TSMC 공장이 딱 2주 동안 멈췄거든요. 바로 그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단 하루 만에 8% 폭락한 겁니다. 바로 이 지진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고작 자연재해 한 번에 저 멀리 있는 공장 하나가 멈췄다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휘청거린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충격 이후 세계는 살아온 질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2030년부터 2035년 위기에 적응한 주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TSMC가 드디어 결단을 내린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아둘 순 없다. 대만 내 생산 비중을 확 줄이고 미국, 일본, 독일의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더 이상 실리콘 방패가 대만 섬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게 된 겁니다. 일본의 도박은요, 좀 의외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TSMC처럼 대량 생산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자동차나 국방, 로봇처럼 소량이지만 아주 비싸고 특수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을 파고든 거죠. 모두가 규모의 경제를 외칠 때 일본은 가치의 경제를 택했고 그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결국엔 해냅니다. 세계 최고 기술보다 몇 년 뒤처졌을지는 몰라도 외부 도움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고 소비하는 완벽한 생태계, 그 디지털 만리장성을 완성하는 데 성공한 거죠. 14억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제3의 길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최첨단 AI 생태계에는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를 공급하고요. 또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범용 메모리를 공급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우리가 없으면 너희도 곤란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지만 가장 현명한 생존법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15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전체 판을 짜는 설계자, 중국은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했죠. 대만은 여전히 기술 리더, 한국은 양쪽 모두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급자, 그리고 일본은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어느 한 명의 절대 강자는 없어요. 각자 자신만의 영역에서 생존을 확보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고 길었던 승자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는 아주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을 뿐이죠. 아니, 왜 아무도 확실한 승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은 한 나라가 설계부터 장비, 소재, 생산까지 모든 걸 다 독차지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둘째, 중국은 고립시키기엔 시장이 너무 컸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상대적 약소국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독창적이고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의 절대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강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깨지기 쉬운 균형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짜 미래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